일제는 만주평정을 일단락 짓고 1932년 초봄 괴뢰 만주국을 조작해냈으나 간도 농민들의 춘왕폭동에 겁을 먹고 나남주둔 19사단의 주력으로 편성된 악명 높은 간도 토벌대를 들이밀었다. 조만강을 건너 왕청과 훈춘, 연길과 화령의 농촌지구들에 밀려들기 시작한 인간 백정 무리들은 조선 사람 100명을 죽이면 그 중에 한 명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공초원일 것이니 사정없이 조선인민을 잡아 죽이라고 고하되면서 동포마을들을 불바다 피바다로 만들었다. 주인과 강도, 인간과 야수들의 생사존망을 가르는 판다리 싸움은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다. 내 명령 있기 전에는 절대 쏘지 마시오. 이거야 어떻게 참아낸다. 너 벌써 몇 번째냐? 너 때문에 귀중한 동지들이 4명이나 죽었고 숱한 도주자들이 우리 소대에서 생긴 것도 너 때문이다. 무슨 염치로 그 상판대기를 들고 서 있어? 이러고 저러고 길게 논의할 게 없어. 만창학은 물론이고 도주자들도 몽땅 청산해야 사정을 볼 게 없단 말이오. 규를 세워야 하니까. 이제 창건될 우리 반일인민 유격대의 군법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오. 문희관 노무, 그렇지 않소? 규를 세우자는 데는 반대 없어. 안창학을 총살하는 것도 동의하오. 그러나 대열을 이탈한 네 사람도 안창학이와 같이 보겠는가 하는 거요. 여보, 우리는 공청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법을 논의하고 있어. 달아났으니 도주배이 아닌가? 정황, 동기, 경과들이 뭐가 필요하겠소? 좌냐 우냐, 사느냐 죽느냐, 전쟁판에선 어떤 군대이건 지휘관에게 생사 결정권을 주어 직결 처분을 하는 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소? 내 의견은 우리 지휘부회의가 박도범 소대장에게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오. 동의하오. 영예로운 한별발산의 권위를 훼손시킨 나의 죄는 크고. 한별동문 왕청연길에서 언제 돌아오? 그쪽 형편들도 복잡하오. 왕청동무들은 구국군관 부대의 총을 빼앗은 것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또 무정부주의적이며 모험주의적인 편향들이 심하여 아까운 동무들을 많이 잃고 있다고 하오. 사태는 복잡한데 군사행 깜깜이지. 적은 강하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여보, 거기도 유격 전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동무들이 지휘하고 있어. 뭘 그러? 글쎄, 전술 연구를 깊이 한다는 박도범 동무까지 쩔쩔매는 판이니까 쉽지 않겠지. 빨리 우리 토의나 결석 지켜. 나는
안창학 한 사람을 총살하자는 것을 조직 앞에 제기하고 왜 그를 극해에 처해야 하는가? 조선의 혁명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은 원수와의 판가리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준엄한 정세하에서 무장을 잡고 싸우려는 모든 동무들의 정신에 비로소 비겁한 도주자는 용서치 않는다고 새겨 넣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혁명 동지들인 매개 전투원들이 그렇게 규율을 어길 때 죽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외에 무장을 벗긴 도주자들과 박도범 소대장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한별동무가 돌아온 다음에 봅시다. 박도범 동무, 안창학을 총살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없소? 동이하오. 차왕수 동무, 한별동무가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자는 거요? 아니면 인심을 쓰는 거요? 어느 쪽이요?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라도 계속 전투를 해야 할 사람들이요. 군사기율을 놓고 흥정하지 말란 말이요. 박성동무, 너무 그러지 마오. 군사기율도 사람을 보고 동지들을 봐야지. 이거 정말 손발이 맞지 않는만. 동무들은 쩍하면 사람을 보라 동지를 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오. 전쟁을. 내 동무에게 똑똑히 말하겠소. 우리는 모든 일을 김일성 동지의 의도에 맞게 처리하자는 거요. 여보, 그런데 이 박성의 의견은 왜 무시오? 이젠 우리한테 총도 있고 소대들도 모아놓았으니 유격대 창건을 선포하자고 내 여러 번 제기했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지. 도대체 이건... 박소희! 동무는 우리 혁명의 진로가 어떻게 개척되어 왔는지 생판을 모르는만 유격대 창간을 그렇게 뚝딱거려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오. 그저 선포하면 되는 줄로 통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단 말이야. 우리는 인민을 모르고 동지들과 인간을 모르는 수많은 개인 영웅주의자들 빗자루로 쓸어버리며 혈로를 개척해왔소. 아까 박도범 동무가 왜 한별 빨치산이라고 했는지 그 뜻을 새겨 들으란 말이오. 알겠소? 안창학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예, 전 총살 처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이놈은 동지들까지 죽게 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만 더. 동무들, 안창학의 이청은 받아들일 수 없소. 그것은 안 돼. 안창학이 내가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장기를 부려 동지들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아득바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그 생명이 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갓 짐승의 목숨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가치 없는 것이다. 동무들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안창학의 의견은 어떤가? 너는 부모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 몸이 아닌가? 그 혈육들이 이제는 혁명과 동지들을 배신한 비겁한 변절자의 부모로 되고 아내로 될 것이 아닌가? 너한테 자식이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이란 내가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부모, 친척, 고향과 연결되고 후대들에게 이어지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을 아끼며 참되게 살고 참되게 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다. 빨리 될 수는 없다. 너는 이제 어젯날의 너희 동지들 손에 용서 못할 죄인으로서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될 것이다. 안창하, 최창거리를 따라왔댔지. 소대장 동무, 신심이 없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겁이나 달아난 대원들을 변절자로 보겠는가? 원칙이란 뭐겠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원칙이 필요한 거요. 우리가 사람이 귀중함을 몰라서야 되겠소? 모두가 부모 처자를 떼어놓고 스스로 구두각오를 품고서 찾아온 동무들인데 박성희의 그 군벌 관료적인 주장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창걸 동무가 목숨을 잃고도 용서해주고 우리한테 보내준 사람이었댔는데 우리는 그를 키워주지 못하고 끝내 그 지경이 되게 만들었어. 물론 동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구해온 총을 내던지고 자기만이 살겠다고 달아난 비겁한 자식에 대해서 부모인들 용서 안 할 테지만 우리는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 글쎄, 차광수나 박도범, 문일과이나 김성규만 가지고 유격대를 모아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형편은 그렇지 못하오. 어차피 우리를 찾아오는 수백 수천의 청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싸워야 하겠는데 그들을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키워주지 않고 죄만 다스려 일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인민의 무력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 혁명도 승리할 수 없어. 앞으로 기울은 음악에 세우되 그걸 잊지 맙시다. 저 한별정신, 인민들에 대한, 동지들에 대한 저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떠나서 혁명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한낱 자기 기만이 아닌가. 우리의 혁명 무력 조직도 저 정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군대 꾸러 사격 준비! 총구를 높이고 어깨를 낮추면서 소대 군사훈련 진행 중입니다. 소대장 박도범. 훈련을 계속하시오. 일어섰! 정동문은 분대장이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분대장이라면 일본 군대 대대장 맞잡이나 될까? 아주 중요한 지휘원이요. 우리의 소대는 놈들의 연대 맞잡이로 싸워야 하고 일본군 대대병력이 1000명 가깝지. 예, 1000명가량 됩니다. 놈들의 연대는 3000명가량 되고요. 그러니 일당백으로 싸워야 한단 말이오. 10여 명의 분대가 1000명을 담당해야 하니까. 정동우, 자신 있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싸웠어. 고구려 군사들은 자기 조국을 지켜서 몇십 배나 되는 침략권을 쳐물리쳤거든. 울지문덕이 싸워 이긴 적군의 무력은 300만 대군이었어. 대단하지. 그런데 혁명군대라는 우리가 그렇게 못 싸울 게 뭐요? 그렇습니다. 정동우, 예, 우선 그 수염부터 깎아야 하겠어. 혁명군대의 지휘원답게 모든 것이 단정해야. 전투에서 실패한 건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그래, 훈련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하오? 매일 못합니다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짬을 내서 우리 소대에선 실전 훈련을 위주로 내세우고 실지 싸움에서 배우고 단련되고. 그건 전투지 훈련이 아니오. 분대장 동무는 소대 동무들이 희생되고 더 비자들이 생긴 게 가슴 아프지 않소? 도범동무, 저 동무들은 우리가 왔는데도 인사도 못하고 저렇게 얼굴들을 들지 못하고 있어. 소대장은 자기 대원들을 장 저렇게 세워둘 셈이요? 내 동무에게 꼭 하자던 말이 있는데 지금 해야 하겠어. 대원들을 훈련해서는 절대로 아끼지 마오. 부하에 대한 동정심이 그런 데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나 실지 전투에서는 아껴요. 진심으로 무한히 그들을 아껴요. 내 말을 똑똑히 듣소. 처음부터 잘 싸우는 사람은 없어. 타고난 투사나 여웅은 없는 거요. 동무나 나나 우리는 다 혁명동지들의 지국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어. 정동무, 예, 저기 총도 없이 서 있는 동무들을 이리로 데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저 혼자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겁쟁이들과는 악수를 안 하겠소. 그렇다고 인연을 아주 끊자는 건 아니고 함께 이야기나 합시다. 자, 모두 여기에 나와 앉소. 소대장동, 예, 청이 없는 이 동무들에게 제시훈련은 시키지 그래. 예. 내 이번에 왕청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제시훈련을 소홀히 하는 편이 있었어. 어린 학생 다루듯이 앞으로가 뒤로 돌아만 한다고 불평들인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오. 그 훈련에서 군대 조직성과 기울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모르거든.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줄 아는 기울성. 이것이 군인의 충실성과 혁명성의 첫째 표징이오. 자, 동무들, 이번에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하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교훈련인데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조준 연습을 해야지. 겨우 한두 시간씩 잠을 낸다는 게 말이 되오?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판인데. 내 생각할수록 분한 게 글쎄 20여 명이나 되는 역량을 가지고 겨우 10대밖에 안 되는 기마병 놈들한테 쫓기고 잡혀 죽은 거요. 문제는 뭔가? 공포요. 결심 품고 나선 우리들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척 뻗치고 앉아. 오라 덤벼들라. 네까지 놈들 무섭지 않다.
어디 해보자 하고 나서야지. 그까지 놈들이 뭐라고 아까운 동지들을 죽이고 이 꼴이 됐느냐 말이오. 정말 가슴에서 피가 터질 어르신데 그래 동무들은 분하지도 않소? 산 우리 서대에서 장교 한 놈을 붙잡았습니다. 기병 중인 놈인데 터벌 때입니다. 마침 잘 됐건. 자, 그렇게 무서워하던 터벌대 놈인데 이 동무들에게 구경시키시오. 도깨비도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존재도 아니오. 우리들 앞에서 능히 공포에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가련한 존재란 말이오. 우리와 다른 것이 뭔가 조선 사람의 99%를 죽여도 좋다고 고화되며 어린애들까지 죽이는 인두겁을 쓴 짐승이라는 거요. 그것이 보통 사람과 다를 뿐이요. 차동, 저놈을 이리 끌고 와서 말을 좀 시켜보. 예. 자. 대일본 제국 육군 간도 토벌대 장교를 보라 그 말이지. 사무라이 정신으로 사쿠라 꽃이 지듯이 죽을 테니 나를 보라 그 말이지. 좋다. 5초의 여유를 주겠다. 할 말 있거든 해라. 1초 2초 3초. 아니 당신의 요구대로 상응하겠습니다. 그저 포로되어만 해주십시오. 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보시오. 3초요. 겨우 3초란 말이오. 아니, 차동무가 시간 여유를 지내 많이 준 것 같아. 1초라도 될걸. 저놈을 끌어가시오. 알았습니다. 이리야. 체육동무가 웬일이오? 말하오. 박승 서대장 동지가 조직을 통해서 차광수 동지한테 보내는 급한 통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보고 하시오. 서대 행군 중 산속에서 저 기마대의 기습을 받았는데 또 6명이 대열에서 리탈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총살 처형하겠다는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곧 돌아가 알리오. 대열을 이탈한 농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한테로 보내고 서대장은 부상자들을 소사와 마을에 후송한 다음 자위 검토를 하고 있으라고 하시오. 네. 불명예스럽게 대열을 이탈한 농무들 우리 함께 전투에 나가 적의 기마대를 답석해 봅시다. 어떠소? 예, 알겠습니다. 동무들, 그러면 수적으로 퍼구세한 적 기마병들이 달려들 때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등성이에 파놓은 전에 의지하여 내려설 수 있는 유리한 진지를 잡는 문제요. 그렇게 되면 몇 배의 적이 덤벼들어도 문제가 없어. 물론 말을 탄 적들의 기동 속도는 빠르지만 가장 유리한 것은 우리의 사격 목표가 크다는 거요. 일제 사격으로 말부터 쏘아야 하오. 우리를 덮칠 듯이 가까이 접근할수록 목표는 더 커지오. 이럽사. 말에 밟혀 죽지 않을 테니까 침착하게 백발백중으로 쏘시오. 그러면 이기오. 승리는 이렇게 언제나 전투 전에 마련돼야 하는 거요. 동무들,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말부터 쏘시오. 자, 동무들,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쏘시오. 한 놈의 적도 놓치지 말라!
차광수가 뭔 때를 보이는만. 우리 선의 고동무가 좀 다쳤을 뿐이고 다른 선수는 없습니다. 박성선의 동문도 모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고동문 많이 다쳤어? 아니요, 칼날에 어깨를 좀 굽혔습니다. 그거 뭐 칼날에 찔렸다면 백병전을 해서 적을 여정냈구만. 영이요, 어제는 달아났지만 오늘은 영이 됐단 말이야. 더범동무,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영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투사로 영으로 만들어내야 하오.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좋은 동무대요. 그들을 교양하고 키워줘야 하오. 저거 보, 차광수 동문회가 이기고 돌아오. 소사하에 있을 박성동무가 언제 이렇게 나타났소?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정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와봤댔습니다. 김일성 동지, 용주의자 박성희는 정직하게 자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오. 전번에 차광수 동무의 비판도 전적으로 접수했어. 그리고 조선혁명의 진로가 어떻게 개척되어 왔는지 그것도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어. 다른 말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기 검토를 정직하게 하고 있다는 그 말만은 썩 마음에 둬. 영주의자 박성희라. 박동무, 동무가 엊그제다 총살해 버리겠다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미리 와서 구경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만. 그러나 저러나 대원들이 행포한 군벌 영주의자인 자기 소대장을 용서할까? 동무들의 의견은 어떻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자, 보시오. 얼마나 아량들이 있어. 훌륭하단 말이오. 이런 투사들, 이런 혁명동지들과 함께 싸우면서 원수들을 처이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쓸모있는 지휘관이겠어. 동무들과 함께 싸운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이만하면 우리는 이제 곧 한일인민 유격대를 창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오. 반절 만세! 밀성 동지 만세! 간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조직이 테러단체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니 이게 뭔가? 난다긴다 하는 육군 기병대까지 녹아나지 않았는가? 사령관 각하, 조선혁명군에서 주요 공작을 하던 리충락의 말에 의하면 김성준은 이미부터 두만강연안 일대를 근거지로 삼고서 정면적인 한일유격전쟁을 개시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무장 조직들이 테러단은 아닐 것입니다. 수수께끼다. 적수공원의 조선 청년들이 우리 일본 육군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문제 자체도 수수께끼지만 현실에 우리가 패전의 쓴맛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게 더 큰 수수께끼가 아닌가. 간도 토벌대란 건 농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이나 죽였지 무장대 하나 사로잡는가? 도대체 그들이 그 많은 총과 탄알은 어디서 가져오며 군사교육은 어디서 누가 하며 보급기지는 어디 있으며? 그것은 코민테론 아니면 러시아 공산당으로 짐작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주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빈과 길림, 용종의 특무기관들이 보낸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민족주의자들은 4분 오열되고 극성을 부려오던 화여파와 에밀파들도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군사의 중국인 반위 부대들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무리로 확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게. 예. 이 시기 완보산 사건과 연변자치촉진회 등을 조작한 일제의 악랄한 민족 리간 책동과 이미 5.30 폭동을 일으켰던 좌경 기회주의자들의 계속되는 극좌적 망동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반일 부대들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조선 청년들을 무리로 체포하여 학살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극복함이 없이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분노를 참으며 반일 부대들과의 반일연합전선을 형성해야만 했다.
어떻게 됐어? 한별동문 불호강께서 사건 현장으로 박송동물 데리고 금방 떠났어. 우리 한대로 찾아오던 연길과 화령 동무들인데 그 속에는 국내에서 오는 동무들이 적지 않다고 하오. 이거야 참으라고 해도 분수가 있지. 그까지 끄들거져 냅다. 광수동무. 그래, 피가 한 덩이씩 된 것들이 밤낮 한별동무의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겠어. 어쨌든 우리는 수사회의 방침대로 해야 돼. 관일연합전선을 묻는 외에 다른 길은 없어. 터치면 터질 판인데 공연설에 우리 동무들을 부추겨 놨다가는 복잡해져. 광수동무, 내 반일부대 두령놈을 찾아갈 결심을 했어. 생각 잘했어. 나도 그 생각이요. 같이 가기요. 그러나 그건 안 돼요. 광수동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별동무를 도와야 할 사람이 아니오. 문일관, 나하고 같이 가자.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래도 한별동무를 대신해서 차강수가 가는 게 좋겠다고 모두 제기해야 통하지. 아무나 마구 가서 죽겠다는 것으로 해야 되겠소? 어차피 한별동무한테서 여러모로 방도를 알아가지고 와야지. 보통 단판이 아니거든. 이제 한별동무가 돌아오면 직접 제기하기요. 지금 우리 형령군대가 가디려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먹을 것도 장만해 보내고 입을 것도 보내고 통신을 해주고 적정을 알려주는 거며 다 우리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라니.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겠나, 누가?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니. 내가 앞장서다가 쓰러지면 복동이 엄마랑 앞장서고 또 복동이 엄마가 유격대에라도 입대하게 되면 대신해서 앞장설 사람을 길러내야 하네. 무슨 일이든 그 자리가 비면 안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고생이나 죽음을 겁내서는 안 된다니. 어머니! 어머니! 철저빠가 찾아왔어요? 아니, 철주가? 웬일이냐? 큰일 났어요. 사흘 전에 두만강을 건너서 형님한테 찾아오던 원성 회령 사람들이 잡혀 죽었는데 어젯밤엔 또 길림 쪽에서 찾아오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몽땅 총살됐어요. 아니, 그게 어떤 청년들이긴 죽인단 말이냐? 어머니. 애놈들이 살판치는 판에 또 그런 포악한 무리들까지 덤벼드니 어쩌면 좋다더냐. 구국군이 한둘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이 간도 천지에 깔려있다. 철저야, 그래 내 형은 어쩌고 있다더니. 형님이랑도 반일 부대를 피해서 대사막지로 들어가셨나봐요. 무슨 대책이 토해된가 본데 그 내용이 곧 조직들이 알려질 거라고 하더군요. 철주야, 그래서 내 위사령을 찾아가기로 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결심을 지지해요. 반대 안 하겠어요. 그런데 형님한테만은 꼭 알려드리고 떠나셔야 해요. 뭐? 형님한테 알린다고? 참, 철주야, 넌 반대는 안 한다면서도 더 딱하게 구는구나. 내가 네 형의 일을 돕자고 해서 그런 건데 오히려 걱정하게 그러겠니? 그럴까요? 오라요. 그럼 어머니, 우선 내가 가겠어요. 난 중국말도 잘하고 아직은 나이도 어리니까 이래저래 유리하겠거든요. 아니 참, 녀석도 오히려. 위사령이 안도에 있다니까
안도에 나가면 중국말 잘하는 우리 부녀 회원들이 들어있단다. 내 다 부녀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타산이 있어서 그런 거란다. 어쨌든 내가 실패하면 다음에 어머니가 가세요. 반대 안 할 테니까요. 철조야, 내 당조직에서 반대하는데도 석으로 생각는 일을 너한테만 말했다. 널 공청원으로 믿고서 말이다. 그보다 네 아버지 유언을 잊지 않고 있는 아들로 믿고,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떠나가려고 했다. 지금 혁명이 칠성판에 오르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내 형이랑 지금 어쩌고들이 있겠는지 그 정상을 생각해보려무나. 걱정 마라. 내 가서 꼭 해낼 테니까. 어머니, 그럼 날 어머니의 통역으로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서 함께 싸우자요. 네. 철저야, 우리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고 말고요. 난 어머니만 같이 계시면 천만 배의 힘이 솟아날 것만 같아요. 정말? 그럼요. 와! 어머님, 아니, 철주가 우리보단 곱절 영웅이야. 뭘 그래요? 내 다 들었어. 아니, 그렇게 바쁘게 어디를 가나? 어머님한테 왔어요. 나 참 땀띠나 흘렸는데. 요새 몸 빼기가 힘들 텐데 무슨 일로? 성주가 보내던가? 차은수 동지에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어서 돌아가시자요. 철주의 형님이 어제 구국군 위사령한테로 떠나가셨어요. 모두가 붙어자고서 말렸지요. 가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들 안 들겠어요. 차광수 동지도 끝까지 반대하는 걸 우린 옆에서 봤어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하고 가시겠는가고 말씀드리더군요. 그러면 조선혁명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도리어 묻지 않겠어요.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머님,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차광수 동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모두들 어머님께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걸 차광수 동지가 그래도 알려드려야 한다고 해서. 난 내 아들이 그 길을 간 것을 장하다고 생각하니. 염려 말게. 우리 성주가 결심하고 하는 일인데 꼭 성사될 거니. 어서 가서 기쁜 소식이나 있거든 곧 알려주게. 빨리 돌아가라고. 예, 어머님. 어서 떠나게. 어서. 예. 이래. 어머니, 일 없다. 돌아오리라 기약할 수 없는 지척도 천리로 아득해지는 그 험한 길. 그 길이 혁명의 핏줄기를 이어가는 길이기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한별, 우리의 한별. 위사령 부대요.
지키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반일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요. 당신네 사령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들은 조선 공산당들이 아닌가? 나는 문화에 있는 진안장이요. 내일을 지키는 것이 호당 좋을 거요. 물러들으시오! 여보시오. 내가 조선 사람이. 당신네 국군과 힘을 합쳐 일본 놈들과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오. 어서 당신네 사려에 있는 대로 안내하시오. 당신들이 조선혁명군의 유명한 김사령을 모르시오? 이분이 바로 그분이요. 야, 혼자 들어가서 마적대장 왕아저씨를 해제낀 대장님이야. 놈을 여정낸 건 김사령의 호위병인 이 박성이요. 바로 나란 말이요. 굉장한데. 아니, 유 선생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까? 신환장이 아닌가? 네. 임자 여기 왜 왔는가? 선생님 부하들 덕분에 잘못하면 조승에 갈 뻔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우둔한 짓들을 잘한다니. 까막눈들이니 사람 볼 줄 알아야지.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저의 친구이며 또 제가 맏형처럼 존경하고 있는 조선의 김성주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겠죠? 김성주 알지. 길림 육문중화 사물 선생한테서도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왜 그러나? 제가 김성주 얼씨다. 류 선생님을 이런 길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내 부하들이 무리한 짓을 했겠는데 안 됐어. 저한테 무례한 짓을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조선 청년들을 학살하는 만행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알만합니다. 내 뜻이 달라 항일 구국을 하자고 책과 붓을 내던지고 군복을 입었어만 두령 유사령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유감이외다. 어쨌든 들어가 점심이나 나누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예, 어서 들어갑시다. 어서요. 참모장이 뭘 장황히 그려보내긴 했는데 선비들의 말이라는 게 별로 들을 건 없다. 그러나 회답은 외교적으로 점잖게 거절은 말고 이렇게 쓰란 말이야. 안도성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일행 중 조선 청년들이 애국심이 불타는 우리 병사들의 손에 잡혀 죽을 우려가 있은즉 위사령은 그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느라고. 예, 두령님, 이 해신을 받아보기만 하면 날 살려라고 달아나 버릴 깁니다. 두령님, 김성주라는 인물이 출중하다는 소문은 저도 이미 전부터 들어왔지만 제가 장항량 장군을 모시고 북대영 경위대에 있을 당시도 일본 놈들이 그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수차 독촉 청탁이 왔댔습니다만 민간에서들 그가 옥물을 타고 땅을 주름 잡으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는 말들이 또 돌아댔습니다. 참모장님께서도 공고하시는 일인데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예, 마적단의 그 포악한 왕가대장과 그 부하놈들을 단신으로 들어가 몽땅 해치운 게 바로 김사령의 호위병입니다. 이번에도 따라옵니다. 김사령이 그러한 날국이는 부하 100명 장사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어쨌든 너는 곧 떠나가라. 예, 회답을 받고 어쩔지 그 인물의 담력을 두고 보련다. 그래도 찾아온다면 큰 사나이라는 게 분명하지. 도범도무는 곧 돌아가서 차광수동무한테 이제까지 정령을 알려주어. 모두 걱정들 하고 있을 텐데. 일 없어. 참모장 선생도 계시니까 일이 잘 될 거요. 자, 어서. 그래도 온단 말이지. 예,
두령님의 의사를 전했습니다만 김사령은 어느 병사가 자기 두령의 뜻을 거역하고 손님을 해치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오시겠다는 의향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빨리 참모들을 불러들여라! 예. 조선 공산당이 우리 중국 사람들의 낯가리에 불을 지르고 나중에는 일본 놈들을 우리 땅에 끌어들였어. 두령님은 농이 매우 심하시군요. 농이라뇨? 원래 강도질하는 놈은 재물을 탐내 제 발로 찾아가는 건데 누가 끌어들였겠습니까? 낯가리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미혹한 놈도 있고 외놈의 앞잡이로 변절 타락한 놈도 있겠지만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 당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두령님은 공산주의자를 원수처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책에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서 그럴 만한 곡절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그런 책을 볼 새도 없고 원래 나는 책에 그려놓은 것을 그렇게 믿질 않소. 그런데 나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나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령님답지 않은 말씀이군요. 연세도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어른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남의 말을 듣고서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봉천에서도 길림에서도 동북군이 다 패주하고 흩어졌으며 흑령강의 영웅이라고 일컬어 오던 마점사니까지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버린 때 경박허에서 일제 침략군을 냅다 답새겨 놈들의 기관총까지 빼앗아내고 크게 승리한 두령님의 뛰어난 용맹에 대해서 모두들 존경하고 있는 터인데 두령님이야 자신의 주견으로 일을 처리하셔야지 남의 말을 듣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럽니다. 옳소. 김사령의 말이 옳소. 주견 없는 쫄짱부로 보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공산당 취재령을 발표한 게 언제든가? 재작년 가을입니다. 그때 각성 정부의 훌륭한 내용이 뭐더라? 참모장이 아실 텐데 내 기억엔 이렇소. 공산당의 주의 주장이 첫째는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둘째는 신부를 불심하며 셋째는 간음을 자유하미니 남의 부녀자들을 마음대로 갖자는 거요. 그러니 그 주의라는 것이 해로운 것뿐이지 들어둘 것은 하나도 없거든. 두령님은 그것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는 이 박성씨도 공산주의자인데 일제원수는 그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떠는 인물이지만 남의 재산은 실어리 하나 다친 일이 없고 더욱이 남의 부녀자야. 나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기록을 보내드릴 테니 한번 꼭 보십시오. 문제는 공산주의든 민족주의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애국애민의 사상이 있다면 그들의 사회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손잡고 침략자를 반대해서 같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 그걸 모르겠거든. 김사령, 나는 원래 외교를 할 줄 모르거니와 외교하는 사람과는 맞서기를 싫어하오. 두령님, 적을 쳐 이기자면 남의 권유를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중국 역사에 있는 것처럼 오나라의 송건이도 제갈야의 지략을 받아들여 류비와 동맹을 맺었길래 조조의 대군과 맞서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김성주가 일구이혼을 안 하는 두령님의 신의를 믿고 찾아온 것이지 겁바르는 애교를 하려 온 것은 아닙니다. 김사령, 오해를 마오. 나는 우리 참모장처럼 학식은 깊지 못하지만은 사나이로서 한번 약속한 일은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인데 공산당은 안 믿어도 내 김사령은 믿겠어. 그대는 과시 대장부요. 보스로 생각해 주시니 참말 기쁩니다. 고맙소. 나도 기쁘어.
이걸 보십시오. 내 오늘만은 참모장의 권위대로 하겠어. 진한장 씨도 그렇고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저 호 선생도 함께 싸워보자고 나를 찾아왔다는데 모두 김사령의 친지들이라니 내 믿겠어. 그런데 김사령의 의견은 어떻소? 우리 참모장이 이렇게 제기해왔는데 호 선생은 우리 부대의 부참모장으로 진한장 씨는 사령부의 비서로 공작시키자고 말이오. 두 분은 나의 존경하는 친구들인데 알맞는 주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하겠소. 야, 빨리빨리 거대해라. 웬 사람들이요? 공산당들이요. 곧 총살하라는 두령님의 명령이 내렸어. 총살? 어제는 악수하고 오늘은 죽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판국이요? 앞서야 김사령 부대와 한 거지요. 여보시오, 김사령은 온 조선을 대표하는 사령이시오. 글쎄, 우린 두령님의 명령을 집행할 따름이니까 나하고 따질 것도 없이. 저기 저 사람과 물어보. 위사령이 무고한 조선 청년들을 죽이자고 할 리는 없는데 그건 한국 독립당에서 온 원청간의 계략에 놀아나는 죄 많은 처사라고 하면서 김사령이 나를 찾아와 몹시 노예하는군요. 참모장, 누가 남의 집 문턱 안에 들어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나는 김사령 부대와 손을 잡자고 한 거지 공산당과 친목하자는 건 아니오. 그들은 영길지방에서 김사령을 찾아오댔는데 자기들은 공산당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모장은 그 말을 믿어? 그래, 내 원청관을 여기 오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이로 보고 내 이미 결심하고 명을 내린 일이니 곧 총살하시오.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보니 어떠시오? 집안에서는 다들 친절한데 밖에 나서면 뭐가 좀 다르군요. 그럴 리 있겠어. 두령님 측근에 낯선 조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진작 그 말씀을 안 합니까? 원청관 말이오. 아니,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어? 그 총관의 말이 자기는 두령님의 입하에서만 조선 사람을 만나겠나라고 하면서 면회를 거절하길래 내 일도 양단에 버리고 말려다가 어쨌든 그가 이 부대 손님이니 꾹 참았습니다. 그랬댔군. 총관도 당신이 공산당인 줄 아는 게지. 그러니 만나자고 하겠어? 저야 김사령님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죠. 그래도 거절했다. 저기 오는구만. 어서 만나시오. 원총관, 유명한 김사령이시오. 당신의 면회 사전은 아주 잘못됐어. 촌관의 눈에는 조선 청년들이 다 공산당으로만 보이고 친일파로 보여. 그들은 나의 손님들이요. 일제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던 애국 청년들이란 말이오. 당신이 속해 있는 한국 독립당도 일제와 싸우려는 애국적인 조직이었는데 당신은 왜 자기 민족의 젊은이들을 적대셔? 낯설은 이국 땅에 쫓겨와 같이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인데 왜 그들을 해치려고 그러? 어서 말해보. 오해 마십시오. 똑똑히 말씀하시오. 우리 두 나라 지사들이 합심해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자고 하는 때 고려 없이 사람들을 고발해서야 되겠소? 78명의 청년들이 체포된 현장에서 김성주를 찾아가는 자들은 다 공산당이라고 고하됐다는데 여보시오, 오해는 당신이 하고 있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 뿐이 아니오. 노동자, 농민, 자산가와 목사의 자제들도 있소. 그들의 처지는 서로 다르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데서 뜻이 같으니 한 반일 전선에 뭉치는 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저도 그 동포들끼리 화목하자는 사사에 있지요. 원총광, 나는 일구이연하는 쫄장부하는 상종 안 하겠어. 그만 돌아가시오. 동무들 마음을 넣었어. 한별동지가 동무들을 구원해 주었어. 동무들, 한별동지는 공산당으로 지목되고 친일파로 몰려 학살당하려던 사람들로서 별동대를 모아서 반일부대와 함께 싸우게 했어. 내 말을 알겠어? 어머님, 오늘 아침 까치가 울지 않습니까? 아이고, 광수. 어머님, 아니, 어머니, 더범이도 왔구만. 어머님, 어머님이 기뻐하시라고 우리의 한별 기별을 보냈소이다. 부디 앓지 마시고 승장가를 같이 부릅시다. 어머님, 잘했네. 저벌 소식은 들었네만 임자네들이 이렇게 올 줄이야. 잘했네. 잘했어. 어머님, 이건 마치도 내가 그 일을 치고 온 것만 같군요. 아니, 그게 다 임자네들이 공이지 누구 혼자서 한 일이겠나? 어머니. 자, 어머니, 자, 왔어. 야, 이거 어머니, 벌써 군복이 거의 다 됐군요. 내 진에 자랑하는 것 같네만 우리 부녀 회원들이 정말 애썼네. 수백 벌의 옷을 장만한다는 게 절연차는데 그새 가득 나무를 해다가 물감을 만든다, 바느질한다, 모두 잠들을 못 자고 꼬박 세웠지. 어머님, 수고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이제 내일 모레 4월 25일엔 이 토기점거래 저 등판에서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혁명적 무장력인 항일유역대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왕청에서 리과이랑 여기에 들이닥칠 겁니다. 연결 활용에서도 국내에서도. 어머님, 그뿐인 줄 아십니까? 닷새를 지나 5일절에는 저 안도고리가 들썩하게 우리 철무장대회의 열병식이 있게 됩니다. 아니, 그게 참말인가? 그럼요. 우리 혁명군대의 역사적인 첫 열병식이죠. 우린 그날의 한별동무를 우리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 장군으로서 흰 용마 위에 모시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흰 용마에? 예.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다고. 아이 문일과이나 도범이가 가서 구해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머님, 우리가 결심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겠지. 우리 성주가 임자네들이 대표로 그 용마에 탄단 말이지. 예. 아무렴 임자네들이 모두 용마에 탈 만하지. 최창걸이랑 김혁이랑 정예랑 모두. 왜들 이러십니까? 아니, 그런데 어머님, 이 소사와 불효 회원들이 오늘은 별스럽게 환해졌습니다. 이상한데요? 군복도 다 짓고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도 왔고. 어머님, 혁명이 아무리 바빠도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한번 경추위원을 차립시다. 그러세나. 그럼 잔치를 언제 할까? 어머님이 병이 낫고 몸이 성해지시면 인차합시다.
난 요새 허를 날 것만 같네. 내 그날엔 어머님과 같이 춤을 추렵니다. 곡을 치며 이렇게 나는 듯이. 한일인민 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교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애국 청년들로서 조직되었으며 진정으로 인민의利益을 보호하는 혁명적인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한일인민 유격대를 창건함으로써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투쟁의 주류인 무장투쟁을 직접 담당하고 이끌어 나갈 원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일인민 유격대의 창건은 일제의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반일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반일 통일전선 노선과 막슬레닌주의 당 창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여 나아갈 자랑스러운 반일인민 유격대의 첫 성원들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전도는 전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 조국과 민족의 배신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 다 조국 강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의 붉은 기천을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아갑시다. 그대의 그 시절부터 이날까지 멀고 먼 길을 걸어왔다. 낯설은 이 역당의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묻고 또 묻고 넘어선 고개들이 몇백 몇천이냐. 오늘 다다른 이 높은 역마루는 우리 역사의 분수령이든가. 결여여 그대들은 이 상상봉에서 조국의 빛나는 태양을 맞이하게 되리라.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일 없다. 어서 가자. 아니, 저것 좀 보려무나. 빨리 가자. 어머니, 장하다. 장해. 너희 아버지께서 이걸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니? 얼마나. 어머니, 가십시다. 자유! 가운데로!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님께서 김영지 선생님의 묘지에 보관해 두셨다가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두 자루의 권총을 손에 튼튼히 들어잡고 용감하게 싸워서 오늘과 같은 무장을 갖추었으며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새 군복들을 입고 한길 유격대 창건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아들들인 저희들은 어머님께 중심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하네, 장해. 정말 기쁘네. 내 어젯밤 이 리강이하고도 얘기했어. 난 평생에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어. 난 해방된 우리나라를 보는 것만 갔어.
가까이 들어오라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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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인가? 자, 모두들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싸워요. 세상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머니들의 깊은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어머니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식들이 못난 짓을 하고 다닐 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 그러나 어느 아들이 장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아무리 고생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어는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랑이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그런 줄 알고 모두들 잘 싸워서 어머니들이 그러한 자랑을 안고 살아가게끔 해드려요.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서서는 어디서 저런 꿀꿀한 군대가 나왔을까? 서석엔 외적을 치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백두산에 내려온 장수들이 있다. 이야, 기차다. 기차다. 아주발, 저게 우리 조선 군대란 말이지. 아유, 기차. 사령관 동지, 전반일 민주격대 대표들은 당시의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전 세계 노동기금의 명절인 5일절에 안노현성에 입성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혁명동지들, 5일절에 주음하여 동무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만세!